네, 이번 과목은요. 세 번째 과목인 건설 시공학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2017년 5월 7일 날 산업기사 문제인데 1번입니다. 41번인데 민간자본 유치 방식 중에서요. 사회 간접시설을 설계 시공한 후 소유권을 발주자에게 이약하고 투자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시설물의 운영 행사하는 계약 방식이 뭐냐 그러면 사실 이걸 잘 봐야 돼. 이게 BOT예요. 그런데 BTO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알아둘게. BOT가요. 2017년 지금은 6월 6일인데요. 2014년까지는 뭐가 답이었냐가 뭐 바로 요 BOT가 답이었어요. 그런데 영어도 똑같아. O와 오퍼레이트와 트랜스포를 바꾼 거가 BTO라고 그래. 그럼 오늘 현재 2016년 5월 7일 날 답은 2번 BTO가 돼요. 그래서 이놈은 사실은 지금까지는 BTO라는 것이 나오지 않았어요. 이럴 때는 BOT가 답이었는데 지금 갑자기 BOT도 나오고 BTO도 나올 경우는 이게 더 맞는 게 아니고 블리드 트랜스포 오퍼레이터가 맞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렇게 나오면 이 41번 같이 나오면 반드시 뭘 해야 된다? BTO 2번을 답을 하시고요. 그러나 지금 지난번까지는 요놈이 안 나왔어요. 보면 요놈이 BTO라고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BTO가 나오면 반드시 BTO가 답이고 BTO가 없다면 뭐가 답이다? BOT가 답이다. 그래서 제가 설명을 억지로라도 붙여놨는데 실제로는 당연히 BTO나 BOT나 같아요. 사실은 이걸. 그러나 현재부터는 답은 뭐로 해야 된다? BTO로 해야 된다를 꼭 기억합니다. 사실 BTO는요. 민간자본의 유치 방식이에요. 사회 간접 설계 시공한 소유권을 발주자에 이양하는데 투자자는 반드시 일정 기간 동안 시설물을 운영하 해가지고 행사할 수 있어요. 운영하 행사할 수 있는데 그래서 이거는 교재 4다에서 합격 날에 다시 한번 만들어 봤고요. 2014년 5월 25일 47번은 뭐냐 하면 BTO가 아니고 BOT가 답으로 들어있다는 걸 알아요. 그 사실 BOT를 조금 더 설명하면 민간 도급자가 사회 뭐 자금을 떼고 설계시 똑같아요. 투자금을 회수한다 안 한다 이 차이밖에 없는데 지금 만약에 우리가 알아둘 게 있어요. BTO와 BOT가 같이 나왔을 때는 BTO가 답이 된다. 그러나 BTO라는 없으면 BOT가 답이 된다는 걸 이것만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요. 우리 여기서 42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42번은 흙의 익임에 따라 약해지는 정도를 표시. 약해진다, 강해진다는 뭐예요? 말 그대로 얘를 가지고 우리는 예민비라 그러죠. 예민비는요. 흙의 익임에 의해서 약해지는 정도를 나타내는 흙의 성질을 가지고 우리는 예민비라 그러죠. 예민비는요. 공식을 나타내니까 흐트러진 시료의 강도를 가지고 다른 말로 이긴 시료의 강도라 얘기할 수 있고요. 다시 흐트러지지 않는 천연 시료의 강도인데 이걸 가지고 자연 시료의 강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민비가 통상 4 이상이면 예민비가 높다고 표현합니다. 예민비는 모래는 작고 당연히 점토는 어떠한 크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재 4-29 1번에 예민비라고 명쾌하게 정의를 해 두었습니다. 43번입니다. 용접 작업에서 용접봉을 용접 방향에 대하여 서로 엇갈리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움직이게 해서 용과 금속을 용착시키는 운봉 방법을 가지고 우리는 위빙이라 이렇게 하죠. 위빙. 이건 뭐 할 필요도 없어요. 나머지 용접 용어들은 용접 임무 홈 아랫부분을 부분을 가지고 루트라고 이거는 맞댄 요 특히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렇게 된다고 하면 요 간격을 가지고 루트 간격 다른 말로 뭐라 트임새 간격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목두께라는 것은 용접부의 최소 유효폭과 구조 계산용 용접 옆두께를 말하는 것이고 글로브 다른 말로 개선부라는 것은 두 부재간 사이를 트이게 한 후에 용착금속을 채워넣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제 나왔는 바로 위빙, 위핑 이거는 용접자 운봉을 용접 방향에 대해 엇갈리게 움직이며 용과 금속을 융착시키는 정상적인 행위를 말하죠. 이걸 가지고 위빙이라 그러기도 하고 위핑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패트는요. 아크 용접, 가스 용접에서 용접 중 튀어나오는 슬래그 또는 그 금속 입자를 가지고 우리는 스패트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엔드탭은요. 말 그대로 용접 결함을 방지하기 위해 피드의 시작과 끝 지점에 부착하는 보조 강판을 우리는 엔드탭이라고 그러고요. 요 가우징에 대해서는 바로 2017년
5월 7일 기사에도 이 문제가 나왔습니다. 홈을 파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한 화학으로서 산소, 요 산호가 아니고 산소 아세틸렌 불꽃으로 용접 부위의 뒷면을 깨끗이 깎는 작업 또는 파내는 작업이라고 그래요. 이것이 나왔고 스터드는요. 철골보와 콘크리트 슬랍을 연결하는 시어 커넥터 역할을 하는 부재를 말합니다. 이 스터드에 대해서도 기사 시험에도 산업기사에도 잘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교재 4-91쪽 합격 날개 용어 정의에 있습니다. 그 다음에 건설안전 산업계 필기 4-98 문제 15번으로도 적중되었던 문제 되겠습니다. 44번입니다. 철제 단면을 맞대고 산소 아세틸렌 염입니다. 가열하여 접합 단면을 녹이지 않습니다. 적열 상태에서 부풀려 가압 접합하는 방식은 철근 이온 방식은 이거는 압접이에요. 나사가 아니잖아요. 겹칩도 아니죠. 충전 당연히 이거는 뭐요? 철근 단면 산소 아세틸렌 불꽃으로 가열한다고 그랬으니 이거는 가스 압접이죠. 이 가스 압접이라는 놈은요. 용접하고자 하는 아세틸렌 불꽃을 가열하고 적당한 온도에서 두 금속을 가압하여 압착시키는 용접 방법으로서 재질이 다른 경우에는 사실 적용이 어렵습니다. 우리 교재 4-90쪽에 있고요. 2016년 3월 6일 날에는 기사로에도 이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45번입니다. 보통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서 1m 삼성당 필요한 거푸집의 계량 면적은 가장 적당한 것. 우리는 1m 삼성 거푸집의 계량 면적은 6에서 8m의 자성이에요. 이거는 시멘트는 통상 1:2 대 4일 때나 1:3 대 6이나 다 틀린데요. 뒤에 한번 보안 설명을 한번 보죠. 바로 봅니다. 거푸집은 6에서 8m 자성입니다. 우리 교재 4-66쪽에 있고요. 또 콘크리트 1m 자성당 재료양은요. 콘크리트 0.5에서 0.7, 뭐 거푸집은 4에서 5 이래서 여러분의 바로 보충학습으로도 확실히 눈에 들어오도록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46번입니다. 제가 항상 잘 좋아하고 많이 가치 있게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도 가치공학을 벌써 다 불리는데 VE예요. 밸류 엔지니어링입니다. 원가 절감을 실현할 수 있는 대상 선정이 잘못된 것은 어떻게 하든지 원가 절감을 할 수 있다. 이거는요. 가치예요. 저는 항상 가치 있는 생활을 하고 가치 있는 행동을 하라고 애쓰고요. 저도 그렇게 하려고 무척 애쓰고 있습니다. 첫째, 이 VE는요. 대상 수량이 많아야 되죠. 많아야 뭐 돈이 될 거 아닙니까? 셋째, 반복 효과가 커야 돼요. 또 장시간 사용으로 숙달할 때 개선효과가 큰 것입니다. 내용이요. 간단한 것 같으면 VE를 할 필요 없어요. 답이요. 그래서 VE라는 것은 원래 최소의 비용으로요. 최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공사 과정에서 원가 절감 요소를 찾아내는 개선 활동을 VE라고 그러죠. 필요 기능 이하의 것을 받아들일 수 없고 필요 기능 이상 불필요합니다. VE가 추구하는 기능이 바로 가치 철학이기도 해요. 이거 교재 4-3, 4-7, 2014년 5월 25일 날요. 2016년 5월 8일 기사 산업기사 관계없이 계속 출제되었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47번입니다. 콘크리트 경화 후 거푸집을 제거해야 돼요. 작업 시 주의사항 옳죠. 요거는 사실 건설 안전 기술은 있고요. 요 문제는 건설 안전 기사에도 5월 7일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거푸집을 제거할 때는요. 진동이나 충격적을 주지 않고 콘크리트가 손상되지 않도록 순서대로 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두 번째로 지주를 바꾸고 세울 동안에는 상부의 작업을 제한하여 적재 하중을 적게 하고 집중 하중을 받는 부분의 지주는 당연히 그대로 둬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제거한 거푸집은 재사용할 수 있도록 적당한 장소에 정리하고 두어야 됩니다. 그럼 네 번째가 틀렸는데 어떻게 틀리냐 한번 보자고요. 네 번째는요. 구조물의 손상을 고려하여 남은 거푸집 쪽로는 그대로 두고 미장공사 어떻게 거푸집을 그대로 두고 미장을 하며 불가능하죠. 틀렸어요. 답은 4번이 됩니다. 남은 거푸집 어떻게? 반드시 제거해야 되고요. 우리 교재 4-71쪽도 있고 요 과목은 어떻게? 우리 5번째 과목 건설안전기술에서 더 많이 출제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48번입니다. 언더피닝 공법이 아닌 겁니다. 언더피닝 공법은요. 이중말뚝공법, 강제말뚝공법인데 여기는 답이네요. 웰포인트 공법은 바로 뭐요? 사질집안에서 하는 거죠. 이거는 사질집안에서 모르타르 약액 주입도 웰 언더피닝 공법입니다. 그래서 언더피닝 공법을 크게 5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 이중 널 말뚝 바퀴 공법, 차단백 공법, 현장 콘크리트 말뚝 공법, 강제 파일 공법, 그 다음에 약액 주입 공법이고 우리 교재
4-31 배수공법으로 나와 있습니다. 웰페이트 공법이라는 것은요, 사질 집안에서 주로 1에서 2m 간격으로 파이프를 박아 진공 펌프로 지하수를 강제 배수하는 공법 중에 하나가 우리는 웰포인트 공법이라고 그러죠. 49번 갑니다. 49번은 철근 가공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그랬어요. 철근 가공은요, D35 이상은 철근을 산소 절단기 사용하여 절단한다는데 실제 여기서 알아둘 것은요, D와 파이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D는 이형 철근을 말하고 이거는 정상적인 원형 철근을 말하고 있습니다. 파이라고 이랬을 때는. 근데 어쨌든 D35라고 하는데 하여튼 28 기준으로 해가 또는 25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상이면 무조건 철근이나 산소 절단기를 하는 건 원칙입니다. 맞아요, 이거는. 한번 구부린 철근은요, 다시 펴서 사용해서는 안 돼. 반드시 이거는 절대 펴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철근은. 왜? 그 부분이 필요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세 번째, 공장 가공은 현장 가공에 비해 절단 손실을 줄일 수 있죠. 넷째입니다. 표준 갈고리를 가공할 때는 정해진 크기 이상의 곡률 반지름을 가져야 한다. 이상 되면 어떻게? 반드시 곡률 반지름 얘보다 같거나 작게 해야 됩니다. 틀렸어요.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철근의 가공은요, 지상에서 상온 가공을 하는 것이 대부분 원칙입니다. 두 번째, 철근은요, 구부리기가 25mm 이하는 상온, 28 이상은 가열하여 가공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50번인데요. 50번을 볼 것 같으면요. 50번. 무게가요. 답이 보이죠, 벌써. 63.5kg, 출혈 76cm 높이에서 낙하시켜 샘플러가 30cm 간입하는데 필요한 타격 횟수를 측정하는 토질 시험은 대표적인 뭐요? 표준 간입 시험이 되죠. 이 표준 간입 시험을 가지고 SPT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주로 사질 집안의 대표적인 밀도 측정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배인 시험 같은 건 어떻게 해? 이거는 바로 점성토, 연약성 점토 집안에 하는 거고요. 모래는 불균실을 채취해 골라 현장에서 직접 밀도를 측정하고, 표준 간입 샘플은 쇠막대에 끼우고 얼마? 76cm 높이에서 63.5kg의 출을 자유낙하시켜가 30cm 간입식 때 필요한 타격 횟수를 구하는 방법인데요. 타격 횟수치가 클수록 토실이 밀실하거나 단단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고요. 이게 바로 우리는 표준 간입 시험용 시험 샘플러가 되겠고요. 이것은 우리 교재 4-31쪽도 있지만 2016년 5월 8일에 기사가 출시됐고 2017년 3월 5일은 바로 직전에 출시됐습니다. 그래서요, 최신 정보가 합격을 좌우하고요. 여러분의 안전한 합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최소한 10년치 이상 가연도 문제를 꼭 보라고 제가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51번입니다. 입찰 방식에서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겁니다. 입찰 방식에서. 공개 입찰이라는 것은 간보라든지 신문이라든지 또는 게시판 등의 입찰 공고를 해야 합니다. 지명 경쟁 입찰은요, 경쟁 입찰을 이해하지 않고 그 공사에 특히 적당하다고 판단되는 한 개 회사를 선정하여 발주하는 방식이고요. 제한 경쟁 입찰은 공사를 위하여 업체자에 대해 조건을 만족한 업체와 입찰에 참고합니다. 여기에 알아둘 게 있어요. 지명 경쟁 입찰은 경쟁 입찰을 이해하지 않고 반드시 경쟁 입찰을 이해하여, 그러나 그 공사 특히 적당한 한 개 회사가 아니고 최소한 3에서 7개 회사를 선정하여 발주하는 방식이 바로 지명 경쟁 입찰이 되겠습니다. 제한 경쟁 입찰, 양질의 공사를 위하여 업체 자격에 대한 조건을 만족하는 업체라면 입찰에 참가하는 방식이고요. 부대 입찰은 발주자가 입찰 참가자에게 하도급할 공정, 하도급 금액 등에 대한 사항을 미리 기재하게 하여 입찰 시 입찰 서류에 첨부하여 입찰하는 제도인데요. 그래서 지명 경쟁 입찰이 틀린 이 부분은 틀렸던 이유는요, 바로 인정되는 몇 개? 3에서 7개 정도 회사를 시공, 경험, 자산, 신용도, 기술 능력 등의 기준에 선정 후에 입찰시키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52번입니다. 건축공사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공사 현장의 관리에는요, 산업안전보건법령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러는데, 안전관리는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으면 틀렸어요. 그래서 벌써 이놈이. 지급 재료는요, 검수, 도급자가 보관하되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고요. 정기 안전점검은 정해진 시기에 반드시 실시하고 현장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검사를 받아야 하나 KS 표준 외에 제작된 합격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 현장 관리는요, 반드시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적용을 받고요. 건설안전의 자격취득법도 어디에 해당되나 하면 산업안전보건법에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53번입니다. 공정계획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입니다. 지정된 공사기간 안에 완성시키기 위한 통제수단을 말하는 거고요. 사업성과 원가관리와의 관계가 없다고 하는데 사업성과 원가관리가 관계가 없다면 우리 공사에 돈 남길 필요 없잖아요. 그죠? 물론 공공의 목적으로 할 수도 있죠.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어요. 반드시 사업성과 원가관리의 관계가 엄청 깊숙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공정표의 종류는 행선식 공정표와 네트워크 공정표 등이 있습니다. 또 우기와 옥한기, 명절 등 공정계획 시 반영을 해야 되죠. 당시에. 그래서 공정계획은 바로 이 내용을 옮겨놓고 반드시 사업성과 원가관리는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고 관계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4번을 보면요. 54번. 거푸집과 치갑에 영향을 준 요인과 거리가 먼 것은 거예요. 거푸집은요. 첫째 기온하고 관계가 있어요. 기온이 낮으면 치갑이 크고 기온이 높으면 치갑이 작죠. 콘크리트 강도와 거푸집 치갑은 관계가 없습니다. 그 다음 콘크리트 슬럼프, 콘크리트 타설 높이 등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거푸집에 치갑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요. 치어 붓기 속도라든지 비중, 강성, 골재 입경, 거푸집 평활도, 거푸집의 수평 단면, 치어 붓기 방법, 컨시스턴시, 시멘트의 종류, 철골 또는 철근양, 콘크리트의 온도 및 기온, 바로 거푸집 투수성의 누수성, 바이브레이트의 사용 등에 따라서도 거푸집 치갑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틀려질 수 있다는 우리 교재 4-72쪽 2016년 5월 8일 기사로도 출제됐고요. 더더욱 이 문제는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은 이 과목보다 5번째 과목인 건설안전기술에도 매우 많이 출제되는 문제입니다. 55번입니다. 철골 공사에서요. 철골 세우기 계획을 수립할 때 철골 제작 공장 협의할 사항이 아닌 것은 거예요. 이것은 반드시 반입 시간을 확인해야 되고요. 반입 부재수를 확인하고 부재 반입의 순서 요 세 가지가 철골 세우기 계획 수립 시 철골 제작 공장 협의사항 세 가지. 이거는 철골 세우기 검사 일정하고요. 세우기 회사 하지. 우리는 철골 세우기 계획을 수립할 때 철골 제작 공장입니다. 합의할 사항은 아니라는 걸 알아둬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4-99 문제 18번에 적중되었던 문제 되겠습니다. 56번입니다. 56번은요. 경량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경량 콘크리트는요. 기본 보유중은 2.0 이하, 단위 중량은 1,400에서 2,000kg/m의 삼성이 맞아요. 열전들이 본토 콘크리트 유사하다는데 엄청 작습니다. 틀렸어요. 답은 2번이고요. 한번 해설 넣어서 계속 보겠습니다. 열성능을 갖고요. 물과 접하는 지하실들 공사에는 부적합하고 경량이어서 인력 이하의 취급 용이하고 가공도 쉽습니다. 그래서 경량 콘크리트는요. 열전들이 어떻다? 적습니다. 큰 거. 또 방음 효율도 어떻게? 크게 되겠고요. 우리 교재 4-64쪽 경량 콘크리트라고 있습니다. 57번입니다. 콘크리트에 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입니다. 진동다지만 콘크리트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보다 콘크리트 강도가 당연히 진동다지만 커지가 맞죠. 공기연행제는요. 콘크리트 시공 연도를 좋게 봤습니다. 물 시멘트가 커지면 콘크리트 강도는 커지는 게 아니고 물과 시멘트 비가 커지면 당연히 어떻게 요놈이 작아지가 되겠어요. 작아지. 그래서 요놈이 틀렸어요. 양생 온도가 높을수록 콘크리트 강도 발현이 촉진되고 초기 강도가 당연히 커지게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우리 교재 4-60쪽에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있습니다. 58번입니다. 연약한 점토질 집안에 진흙의 접착력을 판별하는 토질 시험은 저거 했어요. 배인 테스트가 되겠고요. 표준관입 시험을 어디에 사질토로서 금방 했죠. 이런 내용. 배인 테스트를 보겠습니다. 십자형의 이게 배인이에요. 날개를 가진 배인 테스트를 집안에 때려박고 회전시켜 그 저항력이 뭐
진흙의 접착력을 판별하고 용도는 연한 점토질에 사용하는 게 바로 베인 테스트가 되겠습니다. 59번을 보겠습니다. 59번은요. 우리 교재 58번은 4-31쪽 그 다음에 2014년 5월 25일 문제 60번으로도 출제된 문제가 되겠습니다. 59번인데요. 콘크리트를요. 양생을 하는 데 있어서 양생분입니다. 영양가를 투여하는 거 일종의 뿌리는 목적으로 옳은 거 이거는 뭐 볼 필요 없어요. 혼합수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혼합수를 뿌리는 목적이죠. 그래서 양생분을 뿌리는 것은 혼합수의 증발을 막는다. 그래서 양생분 뿌리는 목적은 혼합수의 증발 억제가 가장 큰 목적이 되겠고 우리 교재 4-61조 합격 날개 합격 예측에 있습니다. 60번입니다. 60번. 60번을 보면요. 파헤쳐진 흙을 담아 올리거나 이동하는데 가장 간편하게 할 수 있어 사용하는 기계로 쇼벨과 버킷을 장착한 트랙터 또는 크롤러 형태의 기계가 이걸 가지고 뭐요? 로더를 말하는 것. 이 로더의 그림입니다. 이게 로더인데 이 로더는요. 트랙터 앞 작업 장치에 이거 뭐요? 버킷을 붙인 것으로 셔블 도저 또는 트랙 셔블이라 하면 버킷에 의한 굴착 상차를 주작으로 하는 기계고 부속 장치 설치, 암석이라든지 나무 뿌리 제거, 목재 이동, 제설 작업 등도 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다? 로더입니다. 요 놈을 가지고 트랙식 로더라 그러고 요런 가지고 힐식 로더. 그러니까 힐이 달린 거고 요거는 트랙식이 돼가 이렇게 트랙식과 힐식으로 구별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렇게 했어요. 바로 2017년 5월 7일 건설 안전 산업 기사의 세 번째 과목인 시공과 건설 시공학을 했습니다. 다음 과목은요. 네 번째 과목입니다. 건설 재료학에서 여러분을 더 안전하고 부자 되는 자격증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